EMA가 좀 더 빠른 신호를 포착하기 때문에 골든크로스나 데드크로스의 관점을 보더라도 굉장히 훌륭한 매매법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안녕하세요. 트레이딩 장이에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해외증권사를 이용하시면 나스닥 1계약 기준 140만원, 최도중고금 0.01계약 기준 14,000원부터 해외선물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댓글에 고객센터 혹은 셀프 계좌 개설 영상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에서는 이동평균선의 여러 종류 중에서도 지수 이동평균선을 뜻하는 EMA에 대해 알아보려 해요. 지수 이동평균선이라고 한다면 생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왜냐면 해외 선물 자체가 지수 매매를 하고 있는데 지수 이동평균선을 볼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말만 지수 이동평균선이라고 불리고 있을 뿐이지 사전 설정되어 있는 값과 원리는 굉장히 다른 부분들이 많아요. 일반 이동평균선과는 많이 다르진 않지만 디테일한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만큼 매매하시는데 EMA에 대해서 알고 가신다면 매매하시는데 분명 도움이 되실 테니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본격적으로 EMA에 대해서 알아가 보자면 지수 이동평균선으로 평소에 이동평균선을 차트에서 중요하게 보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일반 이동평균선은 SMA라고 부르고 있는데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점은 딱 한 가지라는 걸 인지하시면 되시는데요. 이 EMA는 최근 주가의 가중치를 많이 반영해서 이동평균선이 형성되어진다는 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급격한 변동이 있다던가 지수의 등락이 강하게 나왔을수록 이 EMA가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가격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변동이 되었다고 한다면 단타 매매에 특화되어 있는 지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수 이동평균선은 단기 매매, 스캘핑 매매, 이 1분봉 매매와 이동평균선, 5일선, 21선과 함께 쓰이는 방식이 굉장히 많이 채택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EMA는 특히 파생 매매에서 많이 쓰이고 있기도 하고요. 자, 이제 차트에서 지수 이동평균선 EMA를 설정하는 방법부터 설명드려보자면 평소에 이동평균선을 설정하듯이 삽입, 인디케이터, 추세형, 무빙 에버리지로 들어가 주신 후 여기 보시면 방법을 보시면 심플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을 익스펜셔널로 바꿔주시면 되세요. 그렇게 5일선은 하얀색으로 21선은 노란색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이제 캔들의 지수 이동평균선이 보이게 되실 건데요. 그래서 이 지수 이동평균선 EMA는 일반 이동평균선과는 어떠하게 다른 값을 나타내줄까요? 사실 1분봉에서 5일선, 21선을 기준으로는 많은 차이는 없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겠지만 그래도 단기적인 가격이 움직이면 좀 더 반영을 해서 조금 더 빠르게 반응을 해준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일반적으로 단기적인 가격이 많이 움직이는 상황은 지수의 갑작스러운 상승이 나왔다던가 어떠한 이슈가 생겼을 때 증시가 급격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차트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럴 때는 좀 더 빠르게 시그널을 포착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수 이동평균선이 단기적으로 본장 같은 거래량이 많이 들어올 시기에는 좀 더 빠르게 시그널을 포착해 낼 수가 있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EMA를 통해서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가 보자면 이동평균선이 그렇든 사실 매매법은 기존 이동평균선의 매매법 세 가지와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첫 번째는 이제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를 이용하는 방식, 두 번째는 정배열과 역배열을 이용하는 방식, 세 번째는 캔들의 돌파와 이탈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가 일반적으로 많이들 활용하는 방식이에요.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매매 방법 탑3는 제 채널에 보시면 정리되어져 있으니까 그 동영상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은 1분봉에서 5일선, 21선을 기준으로 지수 이동평균선을 활용한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 매매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어느 지표나 다 똑같지만 설정값은 투자자들마다 잘 맞는 설정값이 있기 때문에 활용하는 방식도 다 다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본인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EMA가 단기적인 가중치를 많이 반영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처럼 저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1분봉, 5일선, 21선 이 EMA를 사용하시는 것이 수익률이 높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설정값부터 시작하셔서 본인의 설정값을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EMA를 활용한 매매 방법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가 보자면 차트를 보시면 대표적으로 이런 자리들이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최대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 후행성이라는 점인데요. 그런데 최근의 움직임을 좀 더 빠르게 반영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이렇게 저점에서 추세가 이렇게 쭉 하락으로 이어지다가 갑자기 이렇게 반등이 나오게 될 때 이런 자리에서 5일선과 21선도 확인해보자면 5일선이 21선을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나온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골든크로스가 나왔을 때를 매수 신호로서 최적의 신호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럴 때 매수 포지션으로 진입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포지션을 홀딩해서 갖고 가시다가 시간이 흐르면 5일선이 21선을 이탈하는 자리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런 자리에서 익절 전략을 취하시는 것이 첫 번째 매매 방법의 핵심이에요. 아무래도 이 EMA가 단기적인 움직임을 좀 더 빠르게 반영을 하다 보니까 매도 시그널도 좀 더 빠르게 포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골든크로스가 나온 자리를 기점으로 진입을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최소 90포인트, 총 360틱 정도의 수익은 볼 수가 있었던 상황이었겠죠. 물론 이건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EMA가 좀 더 빠른 신호를 포착하기 때문에 골든크로스나 데드크로스의 관점을 보더라도 굉장히 훌륭한 매매법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그 이유로 주가는 이렇게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어찌 본다면 이게 박스권이나 횡보하는 자리에서도 EMA가 단기적인 캔들의 가중치를 많이 반영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횡보하는 자리에서 매도세가 조금만 강하게 나오더라도 EMA가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나오는 모습을 종종 확인할 수 있는 상황들이 나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골든크로스가 나와서 홀딩하셨다면 이런 자리들에서는 빠르게 익절을 하고 다음 포지션을 관망하시는 게 좋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비슷한 자리에서도 하락 패턴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하락 자리도 EMA가 골든크로스가 나온 자리 혹은 애매하게 상승 추세가 나왔다던가 하락 추세가 나왔다가 사라진 자리에서는 데드크로스가 나온 자리, 즉 이런 행보권 자리에서 강한 음봉과 함께 데드크로스가 나온 자리, 데드크로스 역시 매도 신호로서 최적의 신호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매도 포지션을 진입해 볼 수가 있게 돼요. 매도 포지션을 진입하셨다면 이 EMA 선이 다시 한번 골든크로스가 나오기 이전까지 쭉 포지션을 홀딩하는 게 좋아요. 여기서도 50포인트 정도, 즉 200틱 정도의 수익이 나왔었겠죠. 결과론적이지만요. 어때요? 굉장히 심플하고 효과가 좋은 지표라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EMA의 최대 장점은 단기적인 움직임을 빠르게 반영해주고 있기 때문에 단타 매매에 최적화된 지표이다. 그리고 이동평균선의 최대 단점이라고 불릴 수 있는 후행성을 보완하여서 사용할 수 있는 이동평균선이 지수 이동평균선 EMA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단타 매매를 즐겨 하신다면 이 EMA도 한번 활용해볼 가치가 높다라고 설명드리고 싶네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인만의 설정값을 찾으셔야 하기 때문에 많은 연습을 통해서 본인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만의 기준이 생긴다면 이 EMA 지표는 분명 여러분들의 확실한 단타 무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동영상은 여기까지이며 해외 선물에 대한 문의사항 혹은 해외 증권사 셀프 계좌 개설 그리고 메타트레이더 계좌 개설 문의는 아래에 더보기란에 있는 셀프 계좌 개설 영상을 참조해주시고 고객센터로 문의를 주시면 되십니다. 지금까지 트레이딩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